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쿡맨입니다. 이 강의는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조리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이며 문제은행식의 특성상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정답을 각인하여 단시간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멸치볶음을 요리할 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독하는 전처리 과정이다. 2. 작은법에 의한 비린내 제거 방법 중에 하나이다. 3. 딱딱하지 않게 된다. 4. 기름 없는 다이어트 멸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어느 정도 정답은 들어오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름 없는 다이어트 멸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에 볶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멸치볶음은 기름 없는 팬에 볶고 양념을 할 때에는 기름을 두르고 그때 볶습니다. 그래서 1, 2, 3이 그 이유입니다. 즉 기름을 넣지 않고 멸치만 넣고 볶는 이유는 소독하는 전처리 과정이며 작업법, 스스로 말라서 그 비린내가 제거되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이며 딱딱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멸치볶음을 요리할 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양념을 해서 볶을 때는 그때는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볶음 조리는 다른 조리법보다 화력이 중요하므로 강한 불에서 조리해야 한다.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수분이 손실된다. 2. 화력이 약하면 채소의 식감이 좋지 않아진다. 3. 화력을 강하게 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 4. 화력이 약하면 조리 과정 중 식재료 본연의 색이 변한다. 이 문제도 답은 어느 정도 들어오셨죠? 확인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화력을 강하게 해서 빨리 요리해야 오히려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강하게 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수분이 손실되고 화력이 약하면 채소의 식감이 좋지 않아집니다. 화력이 약하면 조리 과정 중 식재료 본연의 색도 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화력을 강하게 해서 빨리 요리하는 것이 오히려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3번입니다. 진간장에 대파, 마늘, 양파, 다시마, 통후추, 후추, 건표고, 건고추 등을 넣어서 끓인 후에 걸러서 사용하는 간장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향신간장, 집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대강 감은 오시죠? 확인하겠습니다. 1번 향신간장입니다. 집간장은 국간장입니다. 집간장은 국간장이고 이거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발효시킨 후에 메주에 소금을 넣고 만든 것이고요. 진간장은 콩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액화시켜 가지고 만든 이건 화학간장입니다. 화학간장. 그래서 진간장에다가 우리가 보통 먹는 간장이 진간장이죠. 예, 진간장 사다 대파, 마늘, 양파, 다시마, 통후추, 건표고, 건고추 등을 넣어서 끓인 후에 걸러 가지고 사용한다. 그 향신간장입니다. 다음입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빙초산 또는 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식초산이 3 내지 4%가 되도록 한 식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혼성, 합성, 사과, 양조식초. 쉽게 감이 오시지 않죠? 답을 확인하고 해설을 보겠습니다. 답은 합성식초입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빙초산에 물을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빙초산에다가 물을 희석했더니 3, 4%가 되도록 희석했다. 그래도 여전히 식초죠. 빙초산이 너무 강하니까. 이 식초는 합성식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초산하고 물하고 다른 종류끼리 섞었죠. 이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끼리 합쳤죠. 이걸 우리는 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혼성식초입니다. 그래서 1번 혼성식초, 이 혼성식초 있죠? 예, 이 혼성식초는 뭡니까? 양조식초에다가 합성식초를 더한 겁니다.
이 양조 식초에다가 이 합성 식초를 더한 거. 이것이 바로 혼성 식초입니다. 식초와 식초를 더했죠. 어떻든 식초하고 물을 더했으면요. 합성 식초라고 합니다. 식초와 물을 더한 거. 성질이 다르죠? 합성 식초 기억해 두십시오. 5번입니다. 볶음절 시 사용하는 양념 중 매운맛을 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마늘, 매실청, 겨자, 고춧가루. 네. 어떤 것이 매운맛이 안 나는지는 아시겠죠? 정답 확인했습니다. 매실청입니다. 겨자, 숙성될수록 맵죠? 네. 어떻든 맵습니다. 마늘, 고춧가루 다 맵죠? 6번입니다. 산모의 젖을 많이 나게 하고 해독작용이 있고 체내 알코올을 배설하는 이뇨작용으로 숙취를 완화하고 위장에 좋은 죽은 잣죽, 팥죽, 호박죽, 당귀, 홍화죽. 아마 둘 중에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팥죽인가 호박죽인가? 확인합니다. 팥죽입니다. 산모의 젖을 많이 나게 하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체내 알코올을 배설하는 이뇨작용, 숙취 완화, 위장에 좋다. 팥죽입니다. 잣죽은요? 잣죽은 신경통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호박죽은 부종, 붓는데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요통이나 하열 등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 홍화죽은 중풍 예방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산모의 젖이 많이 나고 젖이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있고 술 먹고도 숙취를 완화하는 그리고 또 위장에 좋으니까요. 팥죽입니다. 7번입니다. 육수를 낼 때는 대파는 통째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요리 시 대파는 부분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파 뿌리는 잡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동치미를 담그거나 국물을 낼 때 사용한다. 찌개나 육수로 사용 시 대파의 푸른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 양념으로 사용 시 대파의 흰 부분을 다시 이용하면 음식이 깔끔하다. 깔끔한 국물을 낼 때는 대파의 흰 부분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죠? 확인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깔끔한 국물을 낼 때에는 대파의 흰 부분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깔끔한 국물을 낼 때는 대파 흰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대파는 양념으로 사용 시 흰 부분을, 네. 양념으로 사용할 때는 흰 부분을 사용하고요. 육수로 사용할 때는 푸른 부분을 사용한다. 그냥 이렇게 확정 지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문에 넘어가는 거죠. 깔끔한 국물을 낼 때는 대파 흰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이 세 개의 지문으로 확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양념으로 사용 시 대파의 흰 부분을 가져 이용하면 음식이 깔끔하다. 양념이죠. 그러나 국물은 푸른 부분입니다. 8번입니다. 국물을 내기 위해 모시적외 바지락 사용 시 해감의 소금 농도로 오른 것은 이것은 정답을 보자마자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1%입니다. 조개 국물을 낼 때는 조개 국물 1%의 소금에 해감이죠. 해감할 때 1% 여기에서 해감시킨 후에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1%의 소금물에 해감한다. 적의 분류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누름적은 재료를 익혀 꼬치에 끼우기만 한 것이다. 2.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해서 익히지 않고 꼬치에 끼워 석쇠나 팬에 익힌 것이다. 3.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하나하나를 익혀서 꼬치에 끼운 후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워서 팬에 지지는 것이다. 지짐은 밀가루, 반죽의 재료들을 모두 섞어 기름에 지진 것이다. 답이 어느 정도 떠오르시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설을 보고 확정하겠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우선 지문이 옳은 것부터 보세요. 누름적은 재료를 익혀 꼬치에 끼우기만 한 것. 이것이 누름적입니다. 누름적. 예를 들어서 화양적 같은 것이죠. 누름적. 산적은 뭐냐면 재료를 양념하여 익히지 않고 꼬치에 끼워서 익힙니다. 꼬치에 끼운 다음에 석쇠에 올리든 프라이팬에 올리든 이래 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익혀서 끼우면은 누름적이에요. 근데 익혀서 끼우기만 하면 그냥 누름적이고 익혀서 끼우고
그런 다음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워가지고 다시 지지면 이 지짐 누름적입니다. 어떻든 이 누름적은 익힌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익히기만 하고 비우면은 그냥 누름적이고, 익혀서 그 다음에 끼워가지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서 지지기까지 하면 지짐 누름적입니다. 그래서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익히지 않고,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익히지 않고 고추에 끼워 석쇠나 팬에 익힌 것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어떻습니까? 익혀서, 그죠? 꼬치에 끼워 계란물 풀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석쇠나 팬에 지지는 거. 이것이 지짐 누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3번이 맞는 거죠. 지짐 누름적은 재료 하나하나를 익혀서, 하나하나를 다 익혀서 그걸 꼬치에 끼운 다음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워가지고 팬에 다시 지지는 것, 이것이 지짐 누름적입니다. 10번입니다. 국이나 탕을 끓일 때 양념장을 넣고 거품이 올라오면 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바로 걷어낸다, 한 소끔 끓인 후 걷어낸다, 내버려둔다, 채소를 넣는다. 대강은 눈에 들어오시죠? 확인 들어갑니다. 한 소끔 끓인 후에 걷어낸다. 보시면 양념장을 양념장을 넣으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걸 바로 걷어내면 양념이 배이질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국물이 깔끔하지 않죠. 따라서 한 소끔 끓인 후에 잠시 후에 그렇게 걷어내면 양념이 배이고 국물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고기 분류 중 구이조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채끝살, 안심, 사태, 등심.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확인 들어갑니다. 사태입니다. 사태는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다발이 뭉쳐있는 부위로 질기죠. 주로 장시간 가열해서 섭취합니다. 가열해서 섭취합니다. 그 사태는 탕이나 국이나 찜 요리 등 이런 것에 적합한 것이죠. 채끝살, 안심, 등심은 전부 구이로 등심구이, 안심구이, 채끝살구이, 구이죠. 12번입니다. 숙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드러운 식감을 준다, 삶아서 사용한다, 소금에 절여 사용한다, 쪄서 사용한다. 숙채. 감이 오시나요? 정답 들어갑니다.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숙채. 숙채는 뭐냐면요. 숙채는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은 나물, 콩나물, 시금치, 숙주나물 이런 것들이 숙채입니다. 이는 대개 데친 물에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치고 뭐 호박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호박, 오이, 도라지 같은 것은 소금물에 절였다가 절이긴 하죠. 근데 뭡니까?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서 익히는 겁니다. 이 숙채에서 숙이란 말은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익힌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이 뭐가 틀렸습니까? 소금에 절여서 사용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이 맞으려면 어떻습니까? 소금에 절인 후 어떻습니까? 볶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야죠. 볶을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냥 소금에 절여 사용하는 거 이것은 숙채가 아닙니다. 숙채는 반드시 익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숙채 조리법 중에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에 볶는 재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뭘까요? 호박, 오이, 도라지, 숙주. 대강 답은 들어오셨죠? 확인 들어갑니다. 숙주입니다. 호박이나 오이나 도라지는 소금에 절였다가 볶습니다. 근데 숙주를 만약에 소금에 절인다? 그렇지 않아도 열인데 이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데칩니다. 14번입니다. 육수를 만들 때 향신료를 첨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류나 생선의 불쾌치를 완화시킨다. 2.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3. 소화효소의 작용을 활성화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정장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곰팡이나 흉어의 발생, 부패군의 증식을 억제한다. 향신료를 첨가하는 이유. 답은 대강 눈에 보이시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향신료는
맛을 보완하고 조금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좀 더 좋은 맛. 근데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가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이것은 향신료의 역할은 아닙니다. 네,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안 나게 좀 보완한다든지 조금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네, 15번입니다. 소금구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등어구이, 방자구이, 청어구이, 가리구이. 소금구이로 적합하지 않은 것. 답을 보겠습니다. 가리구이입니다. 네, 가리구이가 뭐냐면, 가리구이, 소 갈비살을 포를 뜬 후에 거기에 장칼잎을 내어서 양념장, 배즙, 술에 넣어가지고 재워두었다가 구운 음식입니다. 이게 가리구이예요. 이게 소금 뿌려 먹는 게 아니죠. 양념을 해서 재워뒀다 구워 먹는 것이 가리구이죠. 그 방자구이는 뭐냐 이거예요. 고등어, 청어구이는 소금 뿌려서 먹는 줄 알겠는데 방자구이 얇게 썬 쇠고기를 양념하지 않고 즉석에서 석쇠나 철판에 구우면서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간을 해서 먹는 구이 요리. 예, 고기를 얹어놓고 철판에서 소금 뿌려서 먹는 거. 이게 방자구이인데요. 이 방자는 예, 춘향과 이도령 거기에 나오는 그 방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뭐 춘향이와 이도령이 방 안에서 뭐 술상을 차리고 연애할 때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방자가 아, 기다리다가 뭐 지루하고 하니까 그 부엌에 뭐 숯불 있고 거기에서 뭐 고기 몇 조각 올려놓고 소금 뿌려서 먹었다.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방자구이에 소금 뿌려 먹었다. 16번입니다. 소고기를 두툼하게 저며 부드럽게 연육한 후에 양념하여 굽기를 반복해서 만든 음식은 소고기를 두툼하게 저면서 부드럽게 연육했다. 연육했다는 것은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거죠. 칼 등으로 고기를 다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육해서 양념해가지고 굽기를 반복해서 만든 음식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고기를 두툼하게 저몄다. 여기서 아마 그 글자로서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감이 오시는 게 확인하겠습니다. 장포육입니다. 포를 두껍게 길게 길장자 포뜬다 이게 장포육이죠. 자, 장포육은 소고기를 두툼하게 저며서 부드럽게 연육한 후에 양념하여 굽기를 반복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너비아니는요, 얇게 저민 소고기에다 양념을 한 뒤에 석쇠에 구운 것. 이것이 너비아니입니다. 너비아니는 얇게 저민 것이고 장포육은 두텁게 저며가지고 칼등으로 쳐서 부드럽게 연육하고 거기에 양념해서 구워서 먹는 거. 소고기를 두툼하게 예, 여기에서 어휘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십시오. 구이 중 주로 고추장 양념구이를 하는 요리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들어왔죠? 더덕구이, 제육구이, 병어구이, 방자구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죠. 방자구이죠. 방자구이는 춘향이와 이도령이 방 안에서 술 먹으면서 연애할 때 밖에서 기다리다가 모르겠습니다. 향단이라고 했는지 거기 뭐 숯불에다가 철판이나 숯불에다가 고기 몇 점 올려놓고 소금 뿌려서 먹었다. 소금구이입니다. 18번입니다. 국물이 없도록 절인 음식으로 국물에 녹말을 풀어 윤기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국물이 없도록 절인 음식. 예. 근데 약간의 국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 녹말 풀어서 윤기나게 만들어서 짜잘한 국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답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초입니다. 초는 뭐 홍합초 뭐 이런 거 있죠. 국물이 없도록 졸인 음식입니다. 이 초의 원래 뜻은 볶는다는 것인데요. 국물에 녹말을 풀어 윤기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물이 없어야 되고요. 국물이 약간 있으면 찔찔하니까 거기에 녹말을 풀어서 윤기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초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장조림의 부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꽃등심, 아롱사태, 우둔살, 홍두깨살. 대강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 들어갑니다. 꽃등심입니다. 꽃등심은 꽃등심 구이죠. 아롱사태, 우둔살, 홍두깨살은요. 다 이거 질기죠. 그래서 장조림으로 사태, 우둔살, 홍두깨살은 장조림 부위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를 익히지 않고 바로 무친 나물을 의미하는 조리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무침,
숙채, 생채, 샐러드. 아까 숙채는 보았죠? 반드시 익힌 것이다. 그러면 아마 무침인가 생채인가?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무침은 어떻습니까? 익혀서 무친 것도 있고 생것으로 무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생채입니다. 생채는 계절에 나오는 싱싱한 재료를 익히지 않고 바로 무친 나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스킵하면서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멸치볶음 할 때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에 볶아 사용하는 이유, 옳지 않은 것, 바로 정답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볶음 조리는 다른 조리법보다 화력이 중요하므로 강한 불에서 조리해야 한다.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들어왔죠? 확인 들어갑니다. 3번입니다. 화력을 강하게 해야 오히려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3번입니다. 진간장에 대파, 마늘, 양파, 다시마, 통후추, 건표고, 건고추 등을 넣어서 끓인 후 다시 걸러서 사용하는 간장이 무엇이다? 정답 들어갑니다. 향신간장입니다. 다음입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빙초산 또는 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식초산이 3, 4%가 되도록 한 식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정답 또 올랐죠? 확인 들어갑니다. 합성식초입니다. 합성식초. 서로 다른 거라고 그랬죠? 물하고 빙초산하고 합쳤죠? 식초끼리 합친 거예요. 합성식초, 양조식초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혼성식초가 된다고 그랬죠? 5번입니다. 볶음 조리 시 사용하는 양념 중 매운맛을 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매운맛을 안 내는 것은 그 말이죠. 네, 들어왔죠? 매실청입니다. 산모의 젖을 많이 나게 하고 해독작용이 있고 체내 알코올을 배설하는 이뇨작용으로 숙취하나 위장에 좋은 죽. 예, 들어왔죠? 팥죽입니다. 육수를 낼 때 대파는 통째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요리 시에 대파는 부분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눈에 들어오셨나요?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깔끔한 국물을 내도 대파의 푸른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물을 내기 위해 모시개기 바지락 사용 시 해감의 소금 농도 바로 들어왔죠? 1%입니다. 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이 들어왔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지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하여 익히지 않고, 지짐 누름적 어떻습니까? 익혀서 다 끼운다고 그랬죠? 익히지 않고 끼워가지고 섭선화 팬에 익힌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적. 10번입니다. 국이나 탕을 끓일 때 양념장을 넣고 거품이 올라오면 한 행동으로 바로 걷어냅니까? 아니죠. 조금 이따 걷어내라고 그랬죠. 한 소끔 끓인 후에. 소고기 분류 중 구이 조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사태입니다. 숙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보이시죠?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소금에 절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여서 볶거나 삶아야 합니다. 숙취조리법 중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에 볶는 재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들어왔죠? 너무 연해서 예, 숙주입니다. 육수를 만들 때 향신료를 첨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네, 2번입니다. 15번. 소금구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들어왔죠? 가리구이입니다. 소고기를 두툼하게 점여서 부드럽게 연육한 후에 양념하여 굽기를 반복해서 만든 음식은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장커육입니다. 구이 중 주로 고추장 양념구이를 하는 요리가 아닌 것은 바로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방자구이입니다. 국물이 없도록 조린 음식으로 국물의 녹말을 풀어 윤기나게 만드는 방법은 예, 초입니다. 장조림의 부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이죠? 꽃등심입니다. 재료를 익히지 않고 바로 무친 나물을 의미하는 조리는 무엇이라고요? 네, 생채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